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 넘게 수면 장애를 연구해온 신경과 전문의이자 수면 클리닉 원장 정은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서게 되었어요. 혹시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고 옆에서 자는 배우자의 숨소리마저 부러워하는 그런 밤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14년 전 저는 75세가 되어서야 진짜 절망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침대에 누우면 새벽 3시까지는 기본이고 심할 때는 5시까지도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어요. 그러다 겨우 잠이 들면 또 새벽 6시에 눈이 떠지죠. 결국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몸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낮에는 계속 졸리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어요.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라고 해도 할아버지 피곤해서 안 되라는 말만 나왔거든요. 아내는 제가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 때문에 따로 방을 쓰자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외로웠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은 수면제를 처방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약 없이는 아예 잠을 못 자게 되더라는 거였습니다.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반 알이면 충분했는데 나중에는 한 알, 2알씩 먹어야 겨우 잠이 들었죠. 그런데도 새벽에 깨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존성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눈은 푹 꺼지고 얼굴은 누렇게 뜨고 등은 구부정하게 굽어 있고 이게 내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활기차게 살아온 제 인생이 불면증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14년을 보냈습니다. 14년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거죠. 의사인 제가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고 말해놓고 정작 본인은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젊을 때 즐겨하던 탁구도 그만두고 독서도 집중이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인생의 재미라는 걸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지 아세요? 바로 기적 같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92살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단순한 방법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운명적인 만남은 정말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작년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갔는데 어릴 때부터 저를 예뻐해 주시던 동네 누나가 계시더라고요. 김순자 누나라고 하는데 그때 81살이셨어요. 아이고, 우리 막내 의사 선생 왔네.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누나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럽게 물으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누나,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벌써 14년째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깜짝 놀라시면서 어머,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윤덕중 할아버지는 그때 92살이셨는데 여전히 정정하시고 밤에 깊이 잠을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를 뵈러 갔더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92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눈에 생기가 있으시고 목소리도 또렷하시더군요. 젊은 의사 선생이 잠을 못 잔다고 하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는데 그 웃음 속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 내가 70살 때까지는 나도 잠을 못 잤어. 그런데 우리 집 며느리가 알려준 게 있거든.
할아버지가 부엌으로 가시더니 꿀 한 통과 소금을 가져오셨어요. 이거 보게나. 꿀 한 큰술에 소금 조금 미지근한 물에 타서 잠들기 전에 마셔봐.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이런 민간요법을 믿는다는 게 좀 우스웠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 중요한 건 꿀이야. 설탕 말고 진짜 천연 꿀이어야 해. 그리고 소금도 정제염 말고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 같은 걸로 써야 돼. 할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꿀 한 큰술, 소금은 4분의 1 작은 술 정도면 충분해. 물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해서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면 돼. 그날 밤 서울에 올라와서 바로 해봤습니다. 마침 집에 아내가 사놓은 아카시아 꿀이 있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 소금도 있었고요. 꿀 한 큰술에 소금을 조금 넣고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잘 저어서 마셨어요. 맛은? 글쎄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짭조름한 게 묘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목 넘김이 부드럽더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누웠는데 신기하게도 평소보다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시 반에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눈꺼풀이 무거워지더니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어요. 14년 만에 30분도 안 돼서 잠든 거죠. 더 놀라운 건 아침이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는데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더라고요. 밤 12시부터 6시 30분까지 거의 6시간 반을 푹 잔 거예요. 몸이 개운하고 머리도 맑고 이런 느낌이 언제 이후인지 기억도 안 나더군요.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상쾌한 표정으로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어제 일찍 잠들었더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정말 그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도 또렷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으로는 확신할 수 없잖아요. 혹시 우연이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해봤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꿀소금물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중에 엿새는 30분 이내에 잠들었고 중간에 깨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하루는 새벽 3시에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다시 침대에 누우니 금세 잠이 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 이후로 아침까지 뒤척였을 텐데 말이죠. 일주일 후에 윤덕중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꿀소금물 덕분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전화 너머로 크게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뭐라고 했나?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이야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꿀소금물로 불면증을 해결한 이야기를 주변에 알리자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몇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에 사시는 이영호 할아버지예요. 83살이신데 젊은 시절 군 복무 중에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악몽에 시달려 오셨던 분이죠. 매일 밤 전쟁 꿈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곤 하셨다고 해요. 선생님, 저는 50년 넘게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밤마다 총소리가 들리고 전우들이 쓰러지는 꿈을 꿔요. 가족들도 저 때문에 고생이 많았죠. 영호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꿀소금물을 마신 지 사흘 만에 변화가 시작됐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신기하게도 악몽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에는 밤에 소리 지르는 일이 없어졌고 한 달 후에는 아예 악몽을 안 꾸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영호 할아버지가 30년간 복용하던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약 없이도 잠이 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서 신문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변화를 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대구의 박명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9살이신데 남편을 잃은 후 3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밤만 되면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만 나고 잠은 오지 않고 정말 힘들었어요. 명자 할머니는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게 일상이었다고 해요. 그 시간이 남편이 돌아가신 시간대와 비슷해서 더 괴로우셨던 거죠. 그 시간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꿀속 근무를 시작한 첫 주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세요. 하지만 둘째 주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깨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3주 후에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다시 취미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잠을 잘 자니까 낮에 활기가 생겨서 서예도 다시 시작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나가고 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기뻐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정말 극적인 사례인데요. 광주의 최현우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81살이신데 무려 40년 동안 새벽 2시에 깨는 게 일상이셨어요. 시계를 보면 항상 2시 정각이에요. 마치 몸에 알람이 내장된 것 같았죠. 현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잠이 얕아지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퇴한 후에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고. 그런데 꿀속 근무를 마신 지 한 달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시계가 6시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40년 만에 밤새 푹 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시계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지금 현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신다고 해요. 꿀속 근물 덕분에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40년 늦게 왔네요. 이제 손자들과 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서울의 정숙자 할머니입니다. 85살이신데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셔서 처음에는 꿀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당뇨 환자가 꿀을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꿀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천연 스테비아나 자일리톨로 대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혈당 체크를 자주 해보시라고 했죠. 다행히 혈당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도 잠은 훨씬 잘 오더라고요. 숙자 할머니는 특히 약물 의존성에서 벗어난 걸 가장 기뻐하셨어요. 15년 동안 먹던 수면제를 점점 줄여서 지금은 아예 안 먹어도 돼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죠. 이런 사례들을 듣고 있으면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불면증의 원인도 각각 다른데 모두 비슷한 효과를 보신 거거든요.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뚜렷한 변화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잠만 잘 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점이죠. 잠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낮에 활기가 생기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포기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꿀속 근물 한 잔에서 시작됐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단순한 꿀과 소금이 어떻게 수면제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냐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먼저 꿀이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들어있는데 이 당분들이 뇌로 들어가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뇌는 밤에도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그런데 혈당이 떨어지면 뇌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각성 호르몬을 분비해요. 쉽게 말해서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깨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자꾸 깨는 거예요.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가 바로 혈당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꿀을 미리 먹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꿀의 포도당은 빠르게 혈류로 흡수되어서 뇌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그리고 과당은 천천히 흡수되면서 밤새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죠. 마치 장작불처럼 천천히 오래 타는 거예요. 뇌가 에너지가 충분하구나라고 안심하면 각성 호르몬 분비를 멈춰요. 그 대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꿀이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하는 원리예요. 그럼 소금은 왜 필요할까요?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우리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나트륨이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분들은 나트륨이 부족해져서 신경이 예민해지죠. 특히 천연소금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천연신경안정제라고 불려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신경이 과민해져서 잠들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도 다리가 저리거나 근육이 떨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히말라야 핑크 소금에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칼슘, 칼륨도 들어있어요. 이런 미네랄들이 서로 협력해서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죠. 마치 천연 근이완제 같은 효과를 내는 셈이에요. 그런데 수면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면제는 강제로 뇌를 억제시켜서 잠들게 만들어요. 마치 스위치를 확 꺼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지만 꿀소금물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회복시켜줘요. 뇌가 스스로 이제 잠들 시간이구나라고 판단해서 잠드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낮에도 머리가 맑은 거예요. 실제로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수면제를 먹고 잔 잠은 깊은 잠 단계가 부족해요. 겉으로는 잠든 것 같지만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꿀소금물로 잠든 경우에는 깊은 잠 단계가 충분히 나타나요. 그럼 꿀소금물에는 부작용이 없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천연 재료이고 우리 몸이 원래 필요로 하는 성분들이니까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양을 조절하거나 천연 감미료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소금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4분의 1 작은 술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정제염 대신 천연소금을 쓰시면 미네랄 보충에도 도움이 되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로는 뚜렷한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시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모든 불면증에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 후군 같은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길 바라요. 하지만 일반적인 스트레스성 불면증이나 노년기 불면증에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꿀소금물에 대해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릴게요. 실제로 시작하시기 전에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당뇨 환자도 괜찮나요? 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다른 대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천연 스테비아나 자일리톨을 꿀 양의 절반 정도 넣어보세요. 아니면 꿀을 반 숟가락만 넣고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실제로 당뇨가 있으신 최병수 할아버지는 꿀 반 숟가락으로 시작하셨는데도 충분한 효과를 보셨거든요. 혈당은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잠은 훨씬 잘 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처음 일주일은 혈당을 자주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고혈압 때문에 소금이 걱정돼요 라는 거예요. 4분의 1 작은 술은 정말 미량이라서 혈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이 정도 소금에는 300mg 정도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오히려 천연소금의 마그네슘과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걱정되신다면 소금을 더 적게 넣거나 아예 빼고 해보셔도 돼요. 꿀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니까요.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나나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변화를 느끼세요. 첫날부터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 후에 갑자기 어제 푹 잤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강남에 사시는 김미영 할머니는 처음 사흘 동안은 별 변화가 없다가 넷째 날 밤에 갑자기 6시간을 푹 주무셨다고 해요.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갑자기 잠이 왔어요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것도 해결되나요? 이런 질문도 받아요. 직접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화장실에 다녀와서 다시 잠드는 게 훨씬 쉬워져요. 예전에는 한 번 깨면 아침까지 뒤척였는데 이제는 금세 다시 잠들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마셔야 하나요?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매일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처음 한 달은 꾸준히 하셔야 해요. 몸의 리듬이 안정되면 그 이후에는 필요할 때만 마셔도 돼요. 부천의 이정자 할머니는 2달 동안 매일 마시다가 이제는 스트레스 받는 날이나 잠이 안 올 것 같은 날에만 마신다고 하세요.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가끔만 마셔도 충분해요. 꿀이 치아에 안 좋지 않나요?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꿀소금물을 마시기 전에 미리 양치를 해두시면 돼요. 마시고 나서는 양치하지 마시고 입만 가볍게 헹구는 정도로 충분해요. 여행 갈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작은 용기에 꿀과 소금을 따로 챙겨가시면 돼요. 요즘은 여행용 꿀 용기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호텔에서도 충분히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꿀은 돌 이전 아기에게는 절대 주면 안 되지만 성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조금만 드셔보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2배로 마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수면제와 함께 먹어도 되나요? 갑자기 수면제를 끊으시면 안 되니까 처음에는 함께 복용하시되 점진적으로 약을 줄여나가세요. 꿀소금물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약을 줄이시는 게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이나 다른 수면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하지만 일반적인 노년기 불면증이나 스트레스성 불면증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꿀소금물과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인 수면 습관들을 알려드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태블릿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세요. 처음에는 심심하실 수도 있지만 며칠 지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는 아예 가져가지 않아요. 대신 아날로그 시계를 침실에 두었죠. 급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급한 일이라면 집 전화로도 연락이 올 거예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는 늦잠을 자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생체 리듬을 위해서는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거예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아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이 얕아지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불빛 하나도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시고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세요. 소화가 잘 안 되면 뱃속이 불편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대신 바나나나 체리 같은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성분이 있는 과일을 조금 드시는 것도 좋아요. 다섯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이에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다리를 쭉 펴서 늘여주세요. 요가의 아이 포즈처럼 무릎을 꿇고 앞으로 엎드리는 자세도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돼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피하시고요. 여섯 번째는 호흡법을 익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4785법 기억나시죠? 코로 4박자 들이마시고 7박자 참고 입으로 8박자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5번 정도 반복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7번째는 감사일기 쓰기예요.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손자가 안부 전화를 했다.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이런 것들 말이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8번째는 독서나 명상 같은 차분한 활동이에요. 잠들기 전에는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편안한 에세이나 시집을 읽어보세요. 아니면 가벼운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는 것도 좋고요. 9번째는 침실을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지 마세요. 우리 뇌가 침실은 잠자는 곳이라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죠. 10번째는 낮에 적당한 햇볕을 쬐는 거예요. 오전에 30분 정도 산책하시면서 자연광을 받으시면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정상화돼요. 특히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의 햇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런 습관들을 꿀속 음물과 함께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는 정말 드라마틱해요. 서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김현숙 씨가 들려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원래 저희 요양원 어르신들 중에 밤에 잠 못 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수면제를 드셔도 효과가 제한적이고 낮에는 졸아서 활동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런데 꿀속 음물과 수면 습관 개선을 도입한 후로는 정말 달라졌어요. 실제로 그 요양원에서는 꿀속 음물을 시작한 후 수면제 사용량이 30%나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낮 시간 활동 참여율도 크게 높아졌고요. 어르신들이 밤에 푹 주무시니까 낮에 웃음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꿀속 음물을 시작한 지 3달 후부터는 포기했던 탁구를 다시 시작했어요. 체력이 회복되니까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도 즐거워졌고요. 그리고 가장 기쁜 건 이렇게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내도 너무 좋아해요. 여보가 밤에 뒤척이지 않아서 나도 잠을 잘 자게 됐다고 하면서 요즘에는 다시 같은 방을 쓰고 있어요. 14년 만에 되찾은 부부의 정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잠만 제대로 자도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92살 윤덕중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 나이 들어서 가장 소중한 건 건강한 잠이야. 그래야 남은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거든.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꿀속 음물 한 잔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단순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편안한 잠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건강한 수면으로 더욱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